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종양내과 김슬기입니다. 오늘 조기 유방암에서 항암 및 표적 치료가 누구에게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꼭 항암해야 되는지, 뭐 한다면 수술 전에 하는 게 좋을지, 수술 후에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게 항암이 정말 효과는 있는 건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그 기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누구에게 항암 치료가 필요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제거해서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입니다. 눈에 보이는 암은 수술로 제거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세 전이는 약물 치료로서 박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미세 전이가 남아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발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미세 전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항암 치료를 시행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암의 크기가 큰 경우, 임파절 침범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또 공격적인 A형인 경우, 그리고 호르몬 양성 타입에서는 유전자 검사상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I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방암이라고 이제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이 A형에 따라 치료 방안이 결정되고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인 ER과 PR이 발현하는지 그리고 헐투가 발현하는지를 그 채취한 조직에서 특수 염색을 하여 현미경으로 보는데요. 이것들이 양성, 음성 이 여부에 따라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 삼중 음성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양성이 전체 유방암의 70% 정도로 가장 많고요. 허투와 삼중 음성이 각 15% 정도씩 차지합니다. 그리고 허투 양성 중 절반은 호르몬 양성이고요. 절반은 호르몬 음성이 되겠습니다. 호르몬 양성이면서 허투 음성인 유방암이 이제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환자들은 크기와 인프절 상태와 같은 임상병리적인 위험 인자를 고려하여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수술 조직의 유전자 발현을 분석하여 재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검사들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온코타입 DX입니다. 여기에서 저위험 점수가 나오게 되면 항암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점수가 8점으로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환자는 안전하게 항암을 생략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허투 양성 유방암입니다. 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유방암 세포인데요. 허투는 세포 표면에 있는 성장 인자 수용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헐투가 발현하면 이제 굉장히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98년이죠. 허투 표적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이 성장 신호를 잘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공격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독성 항암을 피할 수 없고요. 여기에 이제 표적 치료제를 같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표적 치료제로는 트라투즈맙, 퍼투즈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삼중 음성 유방암은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유방암의 A형 중에 이제 가장 밑에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예후가 가장 좋지 않다고 되어 있고요. 대부분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선행 항암으로 시행할 경우에 이제 면역 항암제인 펜브롤리주맙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 양성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삼중 음성 중에 특히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럴 때에는 항암 치료 후 올라파립이라는 약을 1년간 복용하면 재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언제 치료하는가, 즉 이 시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항암 치료는 수술 전 또는 수술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하는 치료를 네오 에주번트 테라피, 선행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양을 줄여서 수술 범위를 줄일 수 있고 치료 반응을 통해 예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학적 완전 관해, 즉 PCR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행항암 치료 후에 소술 조직에서 막상 이제 암이 모두 사라지는 관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환자들은 장기적으로 재발률이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하는 치료는 에주번트 테라피, 보조요법입니다. 그래서 두 방법 모두 장기 생존율이 이제 비슷하고요. 환자의 상태, 뭐 암의 특성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특히 삼중 음성이거나 헐투 양성에서 20cm 이상이거나 인프절 전이가 있다면 이 수술 전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항암요법은 AC 탁산입니다. 이제 AC 이후 탁산 계열 약제를 사용합니다. 저위험 환자에서는 AC나 탁산 중에 하나까지만 하기도 합니다. 치료 기간은 한 4에서 6개월 정도이고요. 주사 시간이 1시간 전후여서 대부분은 외래에서 진행합니다. 부작용으로는 탈모, 오심, 손발 저림, 호중구 감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고령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 주의해서 치료합니다. 이제 삼중 음성 유방암에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약간 달라서요.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펜브롤리즈맙 그리고 이후에 AC 펜브롤리즈맙을 하고 수술하는데요. 그리고 수술 후에도 펜브롤리즈맙을 1년까지 유지합니다. 이 면역 항암제를 같이 쓰면 병리학적인 완전 관해를 높이고 재발률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서술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PCR이 되냐, 되지 않냐 여부에 따라 수술 후에 호르몬 양성도 마찬가지고 삼중 음성도 마찬가지인데요. 먹는 항암제인 캡사이타빈을 6개월 정도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허투 양성에서는 항암 치료와 함께 헐투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순서를 항암과 동시에 들어가거나 혹은 항암이 다 끝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허투 표적 치료제는 치료 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허투 양성 환자는 사실 2cm보다만 크면 대부분 수술 전 항암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요법 TCHP, 도세탁셀, 카보플라틴, 트라투즈마, 퍼투즈밥을 이제 3주 간격으로 6사이클 사용하고요. 수술 결과가 병리학적 완전 관해인지, 즉 PCR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트라투즈마 플러스 마이너스 퍼투즈밥을 사용하거나 혹은 TDM1을 선택하여 처음 시작으로부터 총 1년간 이 헐투 표적 치료제를 유지합니다. 네, 이상으로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조기 유방암의 항암 및 표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기 유방암에서 약물 치료의 목적은 완치와 재발 방지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는 두려운 치료일 수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막연히 뭐 강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환자분의 재발 위험을 정밀하게 평가하고요. 또 필요한 분께 꼭 필요한 치료를 선택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